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2018년도 31번서부터 35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좀 볼까요? A와 B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요, 비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한 연극공연에 대한, 연극공연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하니까 이 공공재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극공연이 공공재네요. 자, 이때 A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고 B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에 대한 한계 비용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연극 공연의 횟수는 몇 회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극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넓은 광장에서 하나 보죠. 그래서 막지도 않고 올 사람은 다 와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됩니까? 최적 연극 공연 바람직한 할 때 이게 한 개의 편익을 이렇게 서메이션 해서 다 합해는 거 아시겠죠? 그림까지 그리진 않을게요. 얘랑 MC가 같을 때 최적이 결정된다 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할 거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효용이 각각 총효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한계 효용이 되겠죠. 자, A의 한계 효용은 어떻게 구합니까? A의 한계 효용. 이 한계 효용, 한계 편익이라고 썼는데 한계 효용 같은 말이죠. 같게 보세요. 그래서 A의 한계 효용은 요거를 미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걸 미분하면 20 마이너스 2D. 자, B에 대한 한계 효용을 이렇게 계산해서 미분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12 마이너스 4D 이렇게 됩니다. 12 마이너스 4D. 자, 이렇게 돼서 이거를 서메이션 해가지고 더하게 됩니다. 그럼 32 마이너스 6D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이때 한계 비용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한계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D 이렇게 있어요. 2D. 자, 요거 이꼴 해서 푸시면 되겠죠. 끝.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2-6D랑 2D를 같이 놓고 풀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8D는 32, D는 4, 8에 3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회 공연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잘못했어요. 난이도 별표 하나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볼까요? 32번 보겠습니다.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공공투자에 관련한 편익과 비용, 이걸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편익이 크면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우선 1번 볼까요? 실질적 편익은 이거 진짜 편익입니다. 레알 편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공사업이 최종 소비자에게 얻게 되는 편익으로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편익이다 라고 하면은 앞서 본 것처럼 어떤 편익에 영향을 주는 거, 한계 편익에 영향을 주거나 한계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네, 요게 바로 사회후생을 변화시키는 바람직한 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 화폐적 편익은 이거 가짜 편익입니다.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서 이 상대가격 변화 잘 보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후생에는 미치는 게 불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속도로가 뚫렸다 그러면, 철도길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인근에는 집값이 상승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다음에 우리 무형적 비용은, 이거 무형적 비용도 사실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네, 비용이니까 외부 불경제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죠.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무형적 편익은 외부 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유형적 편익이 무형적 편익보다 작은 공공사업이 존재한다. 그렇죠. 어떤 공공사업 중에서는 유형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고요. 무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가 무슨 우주를 탐험했다 그러면 그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일깨우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눈에 직접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겠죠? 다음 5번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파악되지 않는데 공공투자 시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추정을 해서 가능한 한 무형적 편익도 우리가 반영을 시키려고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볼게요. 33번 한번 봅시다. 투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기억 볼게요. 과반수제 하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과반수제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투표의 역설이 어떤 결과가 계속 완전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행성을 위배한다 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맞네요. 얘 기억이 들어가야 돼. 얘는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 틀렸네요. 그럼 답은 사실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쭉 보는 것도 있지만 내용 중에서 확실하게 맞는 걸 먼저 찾아가지고 그것은 반드시 답이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의 보다 방식에서는 보다 방식이라는 게 뭐뭐 보다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라고 보세요. 점수 투표제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자신의 선호도를 서술적으로 해서 선호에 대한 우선순위를 표출하는 겁니다. 선택 간의 연관성이 있죠, 이것도. 그래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니은 자체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빼야 됩니다. 그럼 답은 그냥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우선 D급 볼게요. 선택 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는, 자, 선호의 강도잖아. 점수 투표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표시가 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다음 리얼 볼게요. 전략적인 행동이 없다면 점수 투표제가 선택 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한다. 맞습니다. 선호의 강도를 잘 반영하는 게 점수 투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는 게 보다 방식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투표제는요, 그 점수를, 이 보다 방식이 전략적 행동이고 서수적인 점수를 3명이 후보로 등장했으면 1등, 2등, 3등 해서 1, 2, 3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점수 투표제 같은 경우는 이게 서수적인 게 아니라 기수다. 그래서 3명이 이렇게 참가하더라도 점수를 뭐 3점을 줄 수도 있고 빵점을 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수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재화에 대한 우화형하는 수요 곡선과 수평인 공급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재화에 정부가 상품 한 단위당 K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이 공급 곡선인 한계 비용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보조금 지급 이후에 공급 곡선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보조금의 부과로 인해 가지고 초과 부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보조금이 없을 때 이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방 이동해서 우리 보조금은 바람직한 최적 수준을 과대 생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점이 최적이 되는 상태였었는데요. Q1이 최적인 상태였었는데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계 비용이 떨어지니까 생산량이 Q2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이전 거를 기준으로 봐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서 보면 이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이잖아. 수요 곡선이 한계 편익 곡선입니다. 이만큼, 예, 맞습니다. 초과 부담이 발생하네요. 그렇죠? 요게 초과 부담의 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드웨이 로스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다가 비용을 부과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를 부과하면 이 공급곡선이 상방이동하니까 그만큼 이게 만약에 상방이동했다라고 하면 이만큼 과소 생산으로 인한 초과 부담이 발생하겠죠.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BCF가 바로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쉬운 문제인데 난이도를 올리게 되면 이거를 수요 곡선을 주고 공급 곡선이 50에서 10만큼의 무슨 뭐 보조금을 부과했을 때 초과 부담의 크기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까지 여러분들은 생각해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공동의 목초지에 갑과 을이 각각 100마리의 양을 방목하기로 합의를 하고 있는데 갑과 을의 이득이 1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마리 양을 방목하면.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합의를 어겨서 100마리 이상을 방목하게 되면 선택이 100마리 합의를 지켜서 100마리를 할 것인가 100마리 이상을 방목해서 합의를 어길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모두 합의를 어기게 되면은 그러면 이득이 각각 빵빵 이렇게 된대요. 우선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자, 갑과 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앞을 갑이라 하고 여기를 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전략이 이렇게 두 가지 있게 됩니다. 자,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를 준수하는 경우야. 얘는 갑이 합의를 깨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준수하는 경우고 합의를 깨는 경우고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둘 다 합의를 지키게 되면은 각각 보수가 1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근데 모두 합의를 어겨서 100마리 이상을 방목하게 되면 각각 보수가 빵 이렇게 됩니다. 만약 한 명은 합의를 지키고 다른 한 명이 합의를 어기면 어긴 사람의 이득이 11이고 합의를 지킨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어떻게 돼? 갑이 합의를 어겼어. 어긴 사람이 이득이야. 여기 11. 합의를 지킨 애는 완전히 세됐어.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갑이 합의를 지켰어. 세가 된 거죠. 합의 어긴 애가 11 이렇게 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시균형을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을이 합의를 지킨다? 그럼 갑이 합의를 어기는 게 낫고 합의를 안 한다? 어기는 게 낫고 그래서 둘 다 합의를 어기는 이쪽이 내시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시 이퀄리브리엄이자 우월 전략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둘 다 합의를 어기는 빵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합의를 어긴 사람한테 2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긴 사람, 얘가 합의를 어겼잖아. 너 과태료 부과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죠. 그럼 얘는 9가 될 것이고 여기도 둘 다 합의 어겼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의 과태료니까 2가 될 것이고 을도 합의를 어겼어. 그러면 어겼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빠지니까 9가 될 것이고 얘도 마이너스 2가 될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두껍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자, 을이 합의를 지켰어. 그럼 갑이 합의를 지키면 10인데 합의를 어기면 9잖아. 어느 게 커? 요걸 선택하고요. 을이 합의를 어겼어. 갑이 합의를 지키면 마이너스 1인데 어기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1이 크죠? 여기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을 입장에서 볼게요. 갑이 합의를 지켰어. 을이 합의를 하면 10인데 합의를 어기면 9 이렇게 되잖아요. 합의를 지키는 게 바람직하고요. 갑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인데 을이 합의를 안 지켰어.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요걸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을도 이렇게 꺽쇠가 한쪽으로 있습니다. 합의를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되고
갑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갑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의를 이렇게 지키는 쪽으로 꺽쇠가 이렇게 딱 체크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정부가 합의를 어긴 애한테 과태료 2를 부과한다 그러면 둘 다 어떤 게 바로 내시균형입니까? 둘 다 어기는 이게 죄인의 딜레마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죄인의 딜레마.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왜 딜레마냐면 둘이 합의를 잘 지키면 빵빵이 아니라 10,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상대를 믿지 못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적절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죄인의 딜레마를 해결하게 되었고 그때 최적 선택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합의를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 계산 문제도 있는데 이런 계산 문제들은 공공재 그리고 게임 이론 같은 것들은 간단한 거니까 좀 잘 체크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36번서부터 이어서 계속 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